안녕하세요.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축구토토 승무패가 현재 3회 동안 1등이 나오지 않아서 2월이 됐습니다. 1등 예상 금액이 40억이 2월이 됐고, 이번 축구토토 2회차 1등 당첨 예상 금액은 아마 제 예상으로는 60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지금 축구토토 안 하던 사람들도 다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구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 2회차에서도 1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2등, 3등, 4등의 1등 당첨 금액이 배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는 회차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제가 자꾸 최종 픽 드리는 거에서 3경기, 4경기 다른 픽 골라가시면 등수 안에 들 거라고 영상에서 자주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자꾸 말이 씨가 돼서 자꾸 저는 공유 드릴 때마다 자주 10경기만 적중을 하네요. 이번 축구토토 1회차에서도 10경기가 적중을 했고, 구독자분들 4등, 3등 하신 분들 고맙다고 댓글 달아주고 계신데, 일부러 틀리는 것도 아닌데 참 희한하네요.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된 목적은, 첫 번째로 제가 지난번에 축구토토 1회차에서 심판 분석을 빼고 배당의 경우의 수를 도입을 해서 승무패를 정할 때 데이터로 활용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고 계시죠? 안 나시나요? 안 나시면 지금 영상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어쨌든 지난 1회차 최종 분석 픽 공유 영상에서 아마 경기별로 분석 내용을 말씀드릴 때 승 몇 프로, 무 몇 프로, 패 몇 프로 하면서 막 숫자 말하던 거 어렴풋이라도 기억나실 거예요. 이 분석법에 대해서 좀 명칭을 정하려고 합니다. 우선 심판 분석을 빼게 된 이유는 몇 회차 동안 제가 심판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어떤 경기에 배정된 심판이 리그에서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저랑은 잘 안 맞고 심판 경향도 잘 맞지도 않더라고요. 심판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승무패를 정하는 데 있어서 로우 데이터로 가져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심판 분석을 제외하게 됐고, 축구토토 승무패 1회차에 제가 새롭게 도입한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분석을 해야 좀 더 객관적이고 경기 분석을 할 때 로우 데이터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다가, 회차별로 맞붙는 홈과 원정 각 팀의 정배당과 역배당에 대한 과거 승무패 결과를 경우의 수로 잡아서 이번 회차에 홈팀의 승무패 확률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축구토토 1회차 경기 중에 경기력으로 도저히 승무패가 좀 갈리지 않는 경기들이 있어서, 그런 경기들에 한해서 좀 도입을 해서 여러분들께 승무패 공유를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이 방식을 도입했던 경기들의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회차 6번 경기였어요. 스팔 대 헬라스 베로나 경기를 분석을 했을 때 스팔과 헬라스의 경기력 측면에서는 헬라스가 조금이나마 낫다고 생각을 했지만, 스팔의 홈이라는 점, 배당도 스팔의 정배당이 들어왔다는 점으로 볼 때 무승부가 가깝다고 생각을 했지만, 말씀드린 방식을 도입을 해보니까 스팔의 승에 43%, 무의 18%, 패에 39%가 나와서 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팔의 단통 패에 가서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7번 경기 알라베스 대 베티스, 홈에서 좋은 경기력인 알라베스, 최근 흐름은 좋지만 원정 경기력이 떨어지는 베티스 대결로 무승부가 가까워 보였고, 도입한 방식으로 확률을 봤을 때 알라베스 승 70%, 무의 30%, 패의 빵 프로가 나와서 알라베스의 패는 없겠다라고 결론을 짓고 단통 무승부를 드렸고 적중을 했어요. 11번 경기 볼로냐 대 피오렌티나, 최근 경기력에서 앞서는 볼로냐가 우세해 보이지만 피오렌티나와의 맞대결 전적에서 너무나도 밀렸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는 경기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도입한 분석 방식으로 봤을 때 볼로냐의 승무패 확률이 승 47%, 무 33%, 패 20%였기 때문에 볼로냐가 패배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봤고, 맞대결에서는 너무나도
밀리는 볼로냐였기 때문에 단통 물을 가져가서 적중을 했습니다. 이 경기가 제가 실제로 경기를 하고 있을 때 라이브로 점수를 보고 있었는데 피오렌티나가 90분까지도 0대1로 앞서고 있어서 이거 비교해야 되는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볼로냐 점수판이 1로 바뀌면서 경기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 방식 진짜 좀 대박인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방식으로 전체 14경기의 결과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계산한 각 홈팀들의 승무패 확률로 승무패 중에서 점유율이 높은 상위 2개의 결과, 예를 들어서 승 50%, 무 30%, 패 20%라고 할 때 승과 무가 되겠죠. 그러니까 패는 없다라는 예측인데, 이렇게 해서 축구토토 1회차 14경기 결과들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딱 2경기만 그 방식의 결과하고 틀리더라고요. 14경기 중에 12경기가 승무패 중에서 제가 계산한 홈팀 승무패 확률에서 점유율이 높은 2개의 결과가 나오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자,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제 최종 픽 분석을 들으실 때 홈팀의 승무패 확률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잘 듣고 백업 데이터로 잘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1회차 때 방송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배당은 해외 배당 기준 얼마가 들어왔고 이번 시즌 홈팀이 정배당을 받았을 경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말씀을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막 퍼센테이지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말하는 저도 힘들고 괜히 듣는 여러분들도 시간만 길어지고 해서 이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름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골 때리는 배팅맨의 법칙이라고 정해서 골대법이라고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따라해 주세요. 골대법.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편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 주저리 막 뭐 어쩌고 말 안 해도 되고, 골대법으로 볼 때 홈팀 승무패 확률은 몇 몇 프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딱 말하면 되니까 굉장히 깔끔하죠, 여러분. 여러분도 듣기 편하시죠? 축구토토 2회차에서도 골대법 활용해서 분석할 예정이고, 물론 경기력 분석을 먼저 한 후에 안 풀리거나 애매하다 싶을 때 추가적으로 골대법을 도입해서 승무패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골대법 명칭을 세우고 그 명칭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축구토토 2회차 14경기들에 대해서 쭉 훑어봤을 때 결과가 어떨 것 같다. 정말 그냥 간단한 코멘트들을 재밌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축구토토 2회차 경기가 있는 팀들 중에 엄청난 막 이 팀의 팬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조금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재미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막 마이크 들고 뻣뻣하게 방송을 하는데 원래 평상시에는 친구들하고 막 욕도 엄청 하고 웃음도 엄청 많아요. 다만 이제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다 보니까 팩트에 대해서만 전달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진지하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예로 들면 뭐 대학교 때 길거리에서 막 테이블 펴놓고 여름에 쫙 앉아서 술 먹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 느낌? 그때 한국 대 일본 축구 경기 있었는데 뭐 딴 때하고 마찬가지로 막 친구들하고 거리 딱 테이블 앉아가지고 축구 보는데 미친 듯이 한국이 일본한테 개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보는데 욕이란 욕을 막 쏟아부으니까 저기 멀리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야! 학생! 일로 와봐! 이러길래 아씨 욕을 너무 했나? 죄송하다고 해야겠네. 씨. 쭈뼛쭈뼛 가니까 야 학생 테이블 계산할 테니까 여기 앉아서 욕해. 너무 재밌네. 축구는 욕하고 그래야 재밌지 하면서 제 테이블 계산해주고 같이 봤어요. 저는 계속 욕하고 아저씨는 흐뭇하게 껄껄 웃으면서 경기 보시고 실화예요. 실화입니다, 여러분. 축구토토 지금 2회차 지금 60억이 걸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들 온 집중이 여기에 너무 몰려 있어서 한번 릴렉스 할 겸 편하게 축구토토 2회차 14경기 간단하게 코멘트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이게 딱 거치할 데가 없어가지고 항상 손으로 들고 하다 보니까 손목이 저리네요. 자, 14경기 그냥 좀 농담 섞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1번 경기 크리스탈 대 아스날. 크리스탈은 뭐 자아랑 벤테케, 조던 아이유 약간 따로 놀죠. 야, 나 자아야 인마. 패스 안 해, 이씨. 형이 알아서 한다. 형 지금 다른 팀 가고 싶은데 지금 안 판다고 구단에서 확정 지어버려가지고 지금 개빡쳐. 나한테 공 달라고 하지 마. 벤테케, 뭐 조던 아이유도 뭐 다 똑같아요. 팀 플레이가 없어요. 상대편 아스날은 리즈랑 FA컵 경기 보니까 확실히 아르테타 감독이 잘하더라고요. 전반전 딱 끝나고 전반전에 개발리니까 전반전 딱 끝나고 나서 상대 전술에 맞게 전술 변형을 굉장히 잘해요. 뭐 1대0으로 이겼죠. 라크룸에서 빠따 이빠이 때리는 것 같더라고요. 후반전에 뛰는 게 달라져요. 어쨌든 그래서 이 경기 아스날 사이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칼리아리 대 AC 밀란. 칼리아리는 유벤투스랑 경기하는 거 봤는데 이 새끼들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6이라는 팀이 경기를 봤는데 장점을 못 찾겠어. 뭐 물론 유벤투스랑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좀 다른 경기 영상들로 좀 분석 중입니다. 상대팀 AC 밀란은 자 여기 이브라모비치 왔습니다. 야, 나 질라탄이야. 알지? 막 기자들 막 사진 엄청 찍고 막 와, 이브라모비치가 돌아왔다. 야, AC밀란의 구세주다. 막 하면서 후반전에 이브라모비치 딱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났어요. 이브라모비치 들어가면 뭐해, 제대로 공이 가야 뭘 할 거 아냐. 그리고 뭐 이브라모비치도 지금 나이 때문인지 호흡을 제대로 안 트고 들어간 건지 얼마 뛰지도 않았는데 좀 심호흡이 가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선발로는 기용을 못할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이 경기 AC밀란 사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3번 첼시 대 번리. 이 경기는 일단 첼시 사이드 보고 있어요. 다들 그렇게 보고 계실 거예요. 그죠? 4번 경기 에버튼 대 브라이턴. 에버튼은 안첼로티 감독이 오고 나서 지금 굉장히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 맨시티 원정에서도 1점 차이로밖에 안 질 정도로 좀 좋아졌다라고 보이고 아무래도 이번 경기 홈에서 좀 강한 에버튼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에버튼 사이드 보고 있습니다. 5번 경기 레스터 대 사우스햄튼. 레스터가 뭐 지난번에 사우스햄튼 집으로 쳐들어가서 거의 사우스햄튼 집 다 부셔버리고 나왔죠. 0대 9로 대승을 거두고 왔고 딱히 뭐 부상 선수도 없어요. 사우스햄튼 집 철거했던 날 멤버들 그대로 출동할 것 같습니다. 사우스햄튼이 이번에 레스터 집으로 복수를 하러 오는데 집이 고급이라 들어와 보지도 못하고 그냥 경비원한테 쫙 문 밖에서 두드려 맞을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근데 이게 또 약간 초기 배당 보니까 그런 경기 치고는 약간 조금 레스터의 배당이 좀 많이 들어왔다. 그렇게 좀 보입니다. 이 배당이 축구토드 1회차 때 바르셀로나 배당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어쨌든 레스터 사이드 보고 있습니다. 6번 경기 울버햄튼 대 뉴캐슬. 이 경기는 최근에 울버햄튼에 근육맨 하나 있죠. 근육맨. 트라우레 선수가 뉴캐슬의 견고한 수비를 좀 다 부시고 다니지 않을까 싶고 최근 뉴캐슬 경기 결과들이 다 뭐 지금 3연패 중으로 굉장히 좋지 않죠. 홈인 울버햄튼 사이드 보고 있습니다. 7번 경기 라치오 대 나폴리. 라치오가 인터밀란, 유벤투스 빼고 리그 거의 씹어먹고 있어요. 그만큼 좋은 상황이고 나폴리는 생긴 건 거의 뭐 마피아처럼 생겼죠. 가투소 감독이 왔는데 그닥 경기력이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좀 하나 걸리는 건 라치오와 나폴리 맞대결 전적상으로 나폴리가 좀 더 우세하다는 점이 좀 걸리네요. 일단 라치오 사이드 보고 있습니다. 8번 경기 토트넘 대 리버풀. 이 경기는 제 생각으로 어이 이보게 주모 여기 흑막걸리 하나 줘봐. 흑막걸리 그거 흑막걸리. 나 오늘 국뽕에 좀 취하고 싶어. 있잖아 그거 국뽕 막걸리 그거 그래 그거 흑막걸리 가져와봐. 이거 먹고 국뽕에 취해가지고 토트넘 찍지 않는 이상 리버풀 승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들즈브로하고 경기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롯데 멤버도 아니고 부상 아닌 나갈 수 있는 애들 다 나가서 1대1로 비겼습니다. 더 이상
국뽕에 취하시는 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토토캠 보니까 벌써 18%가 국뽕에 취하셨더라고요. 흑막걸리 좀 대병 먹은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리버풀 승보고 있습니다. 9번 경기 우디네세 대 사스올로. 우디네세에 특이하게 좀 투표율이 많이 몰리는데 우디네세가 전 경기를 이겨서 그런가? 득점력도 좀 사스올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경기력도 그렇고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도 사스올로한테 밀려요. 왜 우디네세에 투표율이 몰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생각으로는 사스올로 사이드 보고 있습니다. 10번 본머스 대 와포드. 본머스는 뭐 거의 병원이에요. 본머스 홈구장 딱 들어가면 네 환자분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이럴 것 같아요. 부상자 너무나 많고 그래서 그런지 최근 승리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최근 10경기에서 첼시 홈가서 뽀록으로 한 골 넣고 잠궈서 이긴 거 말고 승리가 없습니다. 와포드는 뭐 개차반이었는데 최근에 부상자들이 돌아오면서 득점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경기 일단 와포드 사이드 보고 있습니다. 11번 경기 삼프도리 대 브레시아. AC 밀란하고 비기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삼프도리아가 잘한 경기는 아니다라고 보이고 브레시아는 못하다가 최근 두 경기에서 상위권 팀 만나서 좀 지더라도 좀 득점을 하면서 지는 경향으로 어차피 뭐 똥대똥 대결로 누가 된똥이냐 누가 설사냐 약간 그 차이로 보이는데 그래도 좀 된똥인 브레시아가 나아 보인다라고 보여요. 이 경기 일단 브레시아 사이드 보고 있습니다. 12번 경기 토리노 대 볼로냐. 토리노는 전 경기 로마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토리노에 뭐 벨로티 선수가 다 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볼로냐는 전 경기 피오렌티나와 비기면서 투표율이 지금 토리노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좀 분석을 해야 될 경기로 보여요. 토리노가 로마 상대로 원정에서 2대0으로 이겼다고 하더라도 볼로냐를 상대로 쉽게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는 좀 더 분석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 보여서 아직은 좀 모르겠습니다. 13번 경기 헬라스 대 제노아. 헬라스가 경기력이 그나마 좀 탄탄하고 제노아는 전 경기에서 승리를 하긴 했는데 원정에서는 완전 고자입니다. 원정 9경기 동안 1승도 없고 요 경기도 제노아 홈에서 이번에 이긴 경기 새롭게 영입한 선수들 움직임을 아직 제가 영상을 못 봐가지고 영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홈팀 헬라스 사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14번 경기 AS 로마 대 유벤투스. 로마가 토리노한테 2대0으로 졌고 유벤투스가 칼리아리한테 4대0으로 호날두가 해트트릭을 하면서 이겼다고 이 경기 쉽게 유벤투스 가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신의 아이콘이죠. 배신의 아이콘. 호날두가 있는 유벤투스이기 때문에 호날두 믿고 유벤투스 갔다가는 배신당할 수 있어요. 저는 직접적으로 호날두가 K리그 올스타 경기로 방한을 했을 때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좌석 하나에 25만 원 주고 티켓을 사서 아주 직접적인 배신을 당한 사람으로서 이 경기 굉장히 의심하고 분석할 거예요. 어쨌든 현재상으로는 유벤투스 사이드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농담 반, 팩트 반 섞어서 재미로 너무 지금 분석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계실 것 같아서 웃으면서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지금 계속 경기 영상들을 돌려보면서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들 파이팅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16,000원을 쏜다 이벤트 다들 아시죠? 수요일 새벽부터 경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셨더라고요. 공유드렸던 세 경기 결과 다 나오면 당첨되신 분께 댓글 남겨드릴 테니까 꼭 24시간 안에 계좌번호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아니라 자, 이렇게 영상 마치고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마지막 2월 회차인 축구토토 2회차 60억을 향해 분석 열심히 해서 금요일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